수능특강 영어 11강의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소재이자 영어 지문 자체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Particular difficulty, 특정한 어려움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어려움이냐면은 attend라고 하면 이거 뭐 참석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거 수반하다 아셔야 됩니다. 수반하다. 자, effort to 하면은 뭐뭐 하는 노력이죠. 그래서 뭐 하는 노력을 수반을 하는 그런 어려움인가요? 바로 determine. 자, 판단하는 건데 판단하다. 자, 그런데 extent 하면 이거 정도 외우셔야 됩니다. 뭐의 정도를 판단하나요? 바로 cross cultural. 자, 크로스라고 하면은 이제 문화 간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뭐를 이제 건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문화 간의 convergence라고 하면은 이런 융합 수렴 요게 되겠습니다. 어디에서요? 그러면은 감정 표현에서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굉장히 지금 주어가 길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자, 특정한 어려움인데 뭐 하는 어려움이냐? 수반하는 어려움이네요. 뭘 수반해요? 판단하는 노력을 수반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판단해요? 정도죠. 뭐의 정도야? 바로 문화 간의 그런 비슷해지는 과정, 즉 융합 혹은 수렴입니다. 어디에서? 근데 감정적 표현에서. 자, 감정적인 표현에서 문화 간에 비슷해지는 그런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노력을 수반하는 특정한 어려움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 특정한 어려움이 자, fact that 주어 동사. 자, fact that 주어 동사 이거 동격이죠. 자, 이렇게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이런 사실, 뭐 뉴스라든지 이런 거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은 주어가 동사하는 사실. 주어가 동사한다는 동사한다는 사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뭐 한다라는 사실인가요? 바로 자, 누가 뭐 한다라는 사실이냐면은 cultures do not categorize emotions in the same way. 자, 이 문화라는 게 categorize 하면은 분류하다죠. 자, 문화들이 감정을 같은 방식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자, 다시 이거 어렵습니다. 다시 보시면은 자, 어려움이 있어요. 특정한 어려움이. 그런데 뭘 수반해요? 자, 어려움은 일단 자, 요거만 볼게요. 수식어를 다 제끼고 어려움은 뭐다? 어려움은 바로 뭐냐면은 같은 방식으로 문화가 감정을 분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문화들끼리 같은 방식으로 감정을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좀 더 가볼게요. 자, 요 사람은 자, 컴마를 제끼고서 자, 일단 우리 보통 컴마가 어떻게 나오냐면 주어가 동사한다 사이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일단 얘를 먼저 제끼는 겁니다. 근데 다만 요거는 다 제끼기에는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일단 동사 먼저 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자, 요 사람은 자, ascertain 하면은 자, 알아내다, 확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누가 뭐 한다라는 걸 알아냈나요? 바로 어떤 그 어떤 자바의 감정이죠. 그런데 자, 자바의 감정, 자, term 하면 용어란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바 감정 용어가 아주 쉽게 correspond to 하면은 뭐뭐에 상응하다죠. 대응하다. 그러니까 그 서양의 범주가 되겠네요. 서양의 범주에 쉽게 상응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다 이겁니다. 자, 다시 요 사람은 확인했습니다. 누가 뭐 한다라는 걸 확인했나요? 어떤 자바의 감정적 용어들이 쉽게 상응하지 않는데요. 뭐에? 바로 서양의 카테고리, 서양의 범주에 상응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자기 자바라는 게 나왔으니까 좀 이상하죠. 자, 그래서 여기 컴마를 한번 봐서 우리가 뭘 놓쳤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요 사람은 일단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자, studying, 연구하는 사람이죠. 뭐냐면은
바로 the use of effective terms. 자, effective 아셔야 됩니다. 자, affect라고 하면 우리 영향을 미치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서란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정서적인 용어들이죠. 자, 정서적인 용어의 사용 뭐 하기 위해서 to describe 묘사하기 위해서요. 뭐를 expressive. 자, expressive 하면은 아주 표현이 풍부한 이런 뜻입니다. 자, 표현적인이라기보다는 표현이 풍부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표현이 풍부한 그런 표현이 풍부한 특성이죠. 그래서 자, 누구 사이에서요? 바로 얘와 얘의 자, subject 하면은 피실험자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보죠. 연구를 합니다. 뭘 연구하나요? 바로 정서적 용어의 사용을 연구를 한대요.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요. 뭘 설명하냐면은 아주 표현력이 풍부한 그런 특성이죠. 표현 그런데 누구 사이에서요? 바로 서양과 자바의 피실험자들 사이에서의 음악의 표현적 특성, 표현력이 풍부한 그런 특성을 묘사하기 위한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표현적인으로 쓰였네요. 여기서는 표현적인. 자, 그래서 이런 표현적인 요기와 요기의 피실험자들 사이에서의 음악의 표현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서적 용어의 사용을 연구한 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무리로 다시 한번 봐볼게요. 요 사람은 확인했습니다. 누가 뭐 한다는 걸 확인했냐면은 어떤 자바의 그런 감정적인 용어들이 쉽게 뭐에 매치가 되지 않았어요. 바로 서양의 범주에 매치가 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런 정서적 용어의 사용을 연구를 하는 사람이죠. 뭐 하기 위해서 자바와 웨스턴의 서양의 피실험자들 사이에서의 음악의 표현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뭘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은 이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 결과가 어땠어요? 자바의 감정적 용어가 서양의 범주랑은 잘 매칭이 안 됐다는 걸 확인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 제기하는 거죠. 자, raise 하면은 뭔가 의문 같은 거를 제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의심들을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에 관한 의심이냐면은 자, how much we can trust studies that purport to compare cultures. 여기까지. 자, how much 주어 동사하면 얼마나 많이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런 의문사절이죠. 얼마나 많이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purport to 하면은 뭐 주장하는 거죠. 주어가 동사한다고 주장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비교한다라고 주장하는 연구들을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에 관해서 어떤 그런 의구심들을 제기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야, 자바는 우리가 뭐 감정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저는 자바가 어떤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서양의 웨스턴에서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바에서 만약에 뭐랄까 이제 예를 들어서 좋아함과 사랑 사이 요런 감정이 있다고 칩시다. 약간 미묘한 썸과 같은 그런 썸은 아니지. 좋아함보다는 이렇게 높지만 사랑하는 것만은 사랑보다는 좀 부족한 자, 요런 이제 단어가 있다 칠게요. 자, 그런데 이 단어는 서양 말에는 찾기가 쉽지 않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양에서는 좋아함이란 것도 있고 사랑은 있지만 그 사이에 뭔가는 말하는 게 딱히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두 개가 이렇게 매칭이 잘 안 되네. 얘를 어디다가 매칭을 시켜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됐다 이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매칭이 잘 안 된다는 걸 확인을 하고서 아니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동안 우리는 문화의 비교를 좀 연구했어야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매칭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presumably 자 presumably 하면은 뭐 아마도 추정컨대 이런 거죠. 아마도 우리는 자 가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 한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냐면은 자 여기에 누가 뭐 할 때 이렇게 되죠. 누가 뭐 할 때 누가 뭐 한대요. 자바의 그런 피실험자들이 report 보고를 할 때 뭐를요? 자 표현성을요. 어디에서 바로 음악에서의 그런 표현성을 보고를 할 때 그런데 뭘 사용하면서죠? 이렇게 주어 동사 나오고 나서 ing 나오면 뭐뭐 하면서죠. 그래서 using 자 두 개의 자 뭘 사용하면서요? 바로 words 단어죠. 그런데 자 이것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데요. 주어 동사 앞에 이렇게 for which 같은 거 오면은 앞에 뭐 for가 오든지 at이 오든지 in이 오든지 상관없이 해석은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하는 바로 영어권 사용자들이 그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단어가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영어를 사용하는 그런 피실험자들은 단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누가 뭐 할 때 이 자바의 피실험자들이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그들의 음악에서의 표현성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 그럴 때 자 그 두 집단의 피실험자들이 are not recognizing 뭐 하고 있대요? 이거 인식하다죠. 그러니까 같은 표현적인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용어를 예를 들어서 자바 사람이 여기서 나와 있듯이 그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없는 단어를 이용해서 감정을 표현할 때 얘네 둘은 알고 보면은 같은 얘네 둘이는 같은 표현적인 그런 내용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게 만약에 이제 뭐 서양에 없는 단어라면은 얘네 둘은 사실 같은 감정적인 대상을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죠. 그러나 더 일반적으로 자 우리는 alert 하면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대요. 뭐에 대해서? 가능성. 자 그런데 possibility that 주어 동사 하면은 주어가 동사하는 가능성이죠. 자, 여기까지겠네요. 자 누가 뭐 하는 가능성이 깨어 있어야 되냐면은 불완전한 번역이 우리를 뭐하게 이끌어줄 수 있다는 건가요? 바로 imagine 상상하게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뭐를요? 더 큰 자 agreement라고 하면 뭔가 일치죠. 일치. 더 큰 일치로 우리가 상상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에 관해서 우리가 일치하나요? 바로 음악적 표현이죠. 근데 뭐보다 우리가 we would find 우리가 발견할 것보다 만약 누가 뭐 한다면요. If we had a more nuanced sense 우리가 더 미묘한 sense of the way 방식인데 누가 뭐 하는 방식이에요? 그 용어들이 이러한 자 respective 하면 각각의 언어에서 사용되는 방식을 우리가 알았더라면 이런 얘기죠. 안다면 지금 여기에는 자 우리가 뭐 헤드 센스가 있으면 센스가 있다면 이런 얘기죠. 자 있다면 자 다시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거 가정법도 중간에 지금 섞여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일단은 possibility that 주어 동사하면은 주어가 동사한다는 가능성입니다. 이거 동격이에요. 자 누가 뭐 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더 일반적으로 불완전한 그런 번역이 우리가 뭐 하게 해준대요? 자 greater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than을 자동적으로 찾아야겠죠. 자 음악적인 표현에 대해서
더 큰 일치를 우리가 상상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근데 뭐보다 더 큰 일치예요? 우리가 발견했을 것보다 더 큰 일치죠. 만약에 우리가 뭐 하는 걸 알았더라면은 우리가 더 이렇게 미묘한 방식, 자, 느낌의 방식, 자, 방식의 느낌을 알았더라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자, way 주어 동사하면 주어가 동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하는 방식을 우리가 더 미묘하게 가졌더라면 자, 용어들이 각각의 language, 언어에서 사용이 되는 그런 더 깊은, 더 미묘한 방식을 우리가 알았더라면 발견했을 것보다 괜히 더 음악적인 표현에서 더 큰 일치를 우리가 상상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까 그 자바 예를 들어서 뭐 자바에서는 웨스턴에서는 뭐 좋아함, 사랑, 여기에는 그 사이. 요 용어가 우리가 얘는 그 구체적으로 얘네는 만약에 뭐 좋아함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 사이도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알았더라면은 우리가 이 그 사이라는 단어를 이 서양의 좋아함 혹은 사랑에다가 매칭시킨 다음에 퉁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그걸 몰라가지고 괜히 더 큰 일치를 만들어 버린다 이겁니다. 더 그냥 퉁쳐버린다 이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면은 더 일반적으로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된대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이에요? 불완전한 번역이 우리가 괜히 상상하게 만든다는 거죠. 만들 가능성입니다. 뭐를요? 더 큰 일치에 대해서. 뭐에 관한? 음악적 표현에 관한. 그런데 우리가 발견할 것보다요. 만약 뭐 한다면 발견해요? 우리가 더 이렇게 미묘한 방식을 우리가 가졌더라면 알았을 것보다 더 큰 일치를 우리가 상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방식을 우리가 알았더라면 그 용어가 각각의, 자, respective 하면 각각의입니다. 각각의 언어에서 사용되는 방식을 우리가 알았더라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각각의 언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